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쌍용차입니다. 여러분들 쌍용차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쌍용차의 문제가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요. 또 국내가 자동차 산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요, 결국은 쌍용차 자체가 법정관리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작년 12월에 P플랜이라고 해서 사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를 받아서 중요한 부분들을 동결시키고 또 산업은행을 끌어들여서 일부 투자를 받고, 그래서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의미적인 이러한 진행이 될 줄로 생각을 했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흘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3개월의 기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원에서 1개월 정도를 좀 늦춰줘 가지고 3월 말까지 한정적으로 투자자를 투자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만큼 연기를 많이 시켜줬다고 볼 수가 있죠. 미국 시간으로 4월 1일자로 해서 미국의 자동차 유통기업인 HAAH에서 약 2,800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거, 그러면서도 이 쌍용차에 대한 지분을 51%를 갖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데 유치에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HAAH는 자동차 유통기업으로 연간 매출 250억 원뿐이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6천억 원에 달하는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투자자는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캐나다 업체 한 군데하고 중동 쪽의 업체 두 군데, 이 세 군데에서 투자를 받아서 약 2,8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HAAH에서도 투자자 세 군데를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설득 자체가 어려웠던 부분들은 공익 채권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천한 몇백억 정도 되는 공익 채권은요, 실제로 투자를 하더라도 안고 가야 되는 빚이 자체가 2천여억 원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HAAH에서도 투자자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HAAH가 3월 31일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이나 부정적인 부분 모두 다 표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쌍용차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거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 도대체 뭐야?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말 못해? 입 없어? 소리 못 질러? 왜 말을 못하냐고! 결국은 투자 의용사를 받아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제공을 더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는 받는 건 기본이고 노조에서 이 흑자가 나기 전까지는 쟁의 금지라든지 또는 지금 임단협 1년짜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3년 이상으로 연장을 해서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기본이다, 이런 것들을 표명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쌍용차 노사 간의 어떤 피눈물 나는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분들 강력하게 지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쌍용차가 오늘 내일 하면서 망하느냐 청산을 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이 뼈를 깎는 고통은 감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회사 같이 운영을 해서는 이게 과연 이 회사가 자생적으로 노력을 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들 의구심을 많이 갖게 하는 행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지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HAH가 투자를 안 하는 원인에 있어서도 쌍용차 노사 간의 노력이 없었다 분명히 볼 수가 있죠. 2,800억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자기네들도 없어질 수 있다는 이런 전제 조건에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설득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러한 부분이 무산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법원 중심의 법정 관리 측면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냉철한 어떤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쌍용차라는 완성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사가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50개에서 200개 정도는 큰 이 부품사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메이커 중심으로, 즉 쌍용차만 부품을 공급하던 회사는 쌍용차가 부도가 난다라는 얘기는 자기네도 동시에 부도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여러 이 부품업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 부품사들은 좀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연쇄 부도가 앞을 보도 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쌍용차의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은 평택 지역, 또 이 관련 부품 회사, 아마 이 연쇄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아마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정부가 이 쌍용차가 그대로 공중분해되는 것을 놔줄까라고 봤을 때는 또 회의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잃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이번 정부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내년을 넘길 것이다 의 가능성 충분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역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공적 자금,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GM에 투자를 한 것도 이 GM 본사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투자를 해서 매칭 펀드 형태로 해서 산업은행이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국GM은 이 두 번째 제2대 주주가 산업은행입니다. 그러나 쌍용차는 주식 한 주도 없습니다. 오직 쌍용차에 돈만 빌려준 채권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마인드라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HAH 같은 데서 투자를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또 노사 간의 어떤 협약이라든지 노조의 어떤 쟁의 금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고려를 해서 2천여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5천억 정도를 마련하게 되면은 한두 개 신차종이 나오고 또 운영 경비를 통해서 한 2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5천억 정도가 있는다고 하더라도 쌍용차의 미래에 대한 것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회의적인 것이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쌍용차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1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생존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게 보이는 것이 쌍용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도 굉장히 나쁩니다. 상하이 자동차 이래로 마인드라, 또 이번에는 또 이런 문제까지 겹치고 있죠. 또 HAH가 안 된다 하더라도 최근에 에디슨 모터스라든지 두세 개 업체에서 또 투자를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까지는 5,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회의적이고요. 도리어 시간 끌기 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도리어 차는 판매가 안 되면서 고정비는 더 지출이 되고 쌍용차의 어떤 생존 가능성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쌍용차는 법정 관리 수순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의 과정은 더더욱 고민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쌍용차에 대한 급변이 생기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